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오늘 오전 조선일보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인 작년 11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방선거 자금 및 대장동 로비를 위해 42억 5천만 원을 조성한 후 상당한 금액을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7월 새로 개편된 검찰 수사팀에서 남욱 씨 등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문건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문건은 남욱 씨의 부탁을 받고 42억 5천만 원을 현금 등으로 조달했던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모 씨가 2020년 4월 남욱 씨에게 보냈다는 내용 증명인데, 이 내용 증명의 내용에는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인 이 씨가 42억 5천만 원 중 20억을 토목공사 업자인 남모 씨로부터 조달을 받았고, 그 이후에 나 씨와의 분쟁을 남욱 변호사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압박하는 성격의 문서로서 남욱이 제게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고 이재명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고 얘기를 했다. 저는 돈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위한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의 선거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건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상당히 복잡한데요. 하지만 인터넷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남욱이가 여러 번 트라이 했는데 CR도 안 먹혔다는 그거냐? 어디서 맨날 들었다 전해졌다 이런 것밖에 없잖아. 놀고 있네. 비리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문건을 우편으로? 더구나 내용 증명으로 발송을 했다고?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짓을 하겠냐? 지난 정권 검찰? 검찰은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 11월 25일 TV조선 기사 내용. 하지만 김만배 씨 측은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이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라면서 차명 지분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42억이 건네진다고 하잖아? 뭐야, 준 거야, 만 거야. 말장난해? 지난 검찰? 그러면 윤석열? 지난 정권 검찰이 윤석열 패거리였잖아. 조선아, 윤석열 매기는 거냐? 열일한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가 선거에 나왔는데 그럼 내가 누구한테 돈을 주면서 그 돈이 한동훈 선거자금으로 들어간다고 들었다고 하면 동훈이가 선거자금법 위반한 게냐? 무슨 생쇼를 하고 있냐? 성남시장에게 건네지는 걸 들었다? 건네진 걸 봤냐고. 대부분 사기치는 놈이 내가 누구 아는데 그 양반한테 찔러줄 돈이 필요해 라고 하지. 이걸 무슨 큰 관계가 있는 모양으로 타이틀까지. 아이고, 기사를 쓰면서도 담배 몇 대 폈겠다. 내가 기자인지 작가인지 정체성 혼란이 왔을 텐데 내용 증명으로? 우체국에 범죄를 공개해? 와, 진술이 어째 갑자기 바뀌더니 문서가 딱 나오네. 대선 때 고속도로에서 주운 문서는 어떻게 됐니? 너네 주장대로라면 윤석열 검찰총장 때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자기 정치하며 문재인 말도 안 듣던 그때 검찰이다. 훌륭한 내용이네. 뇌물 주면서 비밀 장부도 아닌 내용 증명까지 보내고, 내용 증명이면 보낸 우체국에도 남아 있겠네. 어떤 놈이 뇌물 주면서 내용 증명을 보내냐? 뇌물 준 박스를 수집하고. 니네들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뇌물의 원칙. 그러니까 앞뒤가 착착 맞네. 모의는 그렇게 했는데 당최 CR도 안 먹히고 이익은 성남시로 환수하니까 이재명은 공산당 같다고 그러기까지 한 거잖아. 정말 이재명 최고다. 조선일보 폐간하자. 라고 하며 인터넷 네티즌들은 조선일보를 향해 아주 핵사이다를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인 박중구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주 의미 있는 글을 하나 올렸는데 청정 가치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우선 이들은 국민 눈치를 절대로 안 본다. 검경을 두 손에 꼭 쥐고 있으니 누가 죄를 물을 수 있겠는가. 50억 클럽도 관심 없다. 카드 10몇만 원을 부하 직원이 썼다고 생 난리 부르스를 치던 호영이, 진석이, 성동이 50억을 먹어도 제 편이면 못 본 척. 국민의 분노, 저항의 바람이 일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둘째, 뻔뻔하기가 그지없다. 권력 앞에서 설설기는 대학 교수 총장, 개블릭 교계 수장, 여기에 더해 뻔뻔하기 그지없는 인사들이 도처에서 윤비 변명가를 열심히 읊는다. 이는 부귀 영화를 누리려는 권력지향적 지식인들이 일제시대 때부터 이어온 오랜 습성이다. 날이 갈수록 그 뻔뻔함이 변종 진화하고 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다 보인다. 셋째, 적반하장 언어에 대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있는 것도 없다 하고 없는 것도 있다 하며 했던 말도 안 했다 하고 국민이 모두 들었던 단어도 그게 아니라고 우기고 승복을 안 하면 검경을 부르고 겁박한다. 이젠 국어는 소리가 뜻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이 말 뜻을 정하는 지록 위마 세상이 되었다. 넷째, 언론 보도의 육하 원칙이 철저히 무너졌다. 조중동 종편을 따라 대한민국 언론의 대부분은 왜냐고 묻지를 않는다. 요즘 특종, 단독 보도되는 것은 기자들이 검찰청 쓰레기 더미에서 눈이 벌게서 미친 듯 찾은 것이다. 쓰레기 더미에선 왜라고 질문할 수 없다. 사건의 진실은 기자가 밝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의해 재구성되고 판사가 확정해주는 데서 나온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진리의 생산자는 대학도, 종교도, 철학자도 아니다. 범죄자가 진실을 생산한다. 검찰은 스스로 법철학을 믿지 않는다. 검찰은 검찰에 잡혀온 범죄자의 자백에서 진실을 얻기 때문이다. 범죄자가 가득한 교도소가 진실을 만드는 진실 생산 공장이다. 검경은 거기서 사건을 완성품으로 제작한다. 여섯째, 김대중 사형 선고, 노무현 논두렁식의 한명숙 뇌물 수수 사건, 조국 사모펀드 사건, 해수부 월북 피살 사건, 대장동 비리 주범들의 고백에서 주옥 같은 진실들이 쏟아져 나오는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검사들이 교도소에 갇혀있는 범죄자들과 얼마나 막역지기인지 알 수가 있다. 검사의 인덕이 얼마나 깊은지 너무나 고마워서 진실이 막 터져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이 토설한 진실이 김대중의 경우처럼 멀쩡한 사람을 잡는 올가미가 된다. 7번째, 10계명 중 제9번째 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라고 했지만 무수한 조작 사건의 유구한 역사를 따라 오늘도 검찰은 거짓 증언자를 특 우대한다. 다 알면서 사람들은 침묵한다. 권력에 아부하는 조중동 부류의 지식인, 천박한 목사들, 평론가 나부랭이들이 앞다투며 범죄자의 토설물을 맛있게 받아먹고 재생산한다. 8번째, 참 더러운 세상, 정말이지 토 나오는 더러운 꼴을 보면서 산다. 청정 가치들, 공정, 상식, 평등, 정의, 평화, 자유, 사랑, 인권 가치는 이렇게 더러운 곳에선 오염되어 살아남을 수가 없다. 대기가 오염되었다고 공기청정기는 앞다투어 사놓으면서 청정 가치가 죽어가는 세상은 다들 못 본 척하며 살고 있다. 라고 하면서 박준구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지적하며 탄식했습니다.